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아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이에 답한 건데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의사들은 긍정적 신호로 보면서도 2,000명 증원부터 중단해달란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는데 한 발 물러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공언한 집단 사직을 하루 앞두고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는 50분간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일부터로 예상됐던 면허 정지 처분이 일단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사직서를 내고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미루며 최악의 의료 공백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 측은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를 위해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협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의대 교수들이나 한 위원장도 2,000명 증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주체를 정하는 대로 정부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 단계적 증원론이 나왔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제안된 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뭔가 중재자 한동훈 역할로 해서 그러니까 당정 갈등으로 어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아까 알려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그러니까 어제는 뭔가 삐걱거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삐걱거린다고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왜 대통령실을 계속 끌고 가고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뭔가 돌발 행동처럼 나 의사 만날 거야, 대화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석된다면 이거는 또 당정 갈등 할 수 있는데 뭔가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거를 스무드하게 잘 갖고 왔죠. 당정 갈등을 안 보이면서도 진짜 사직하면서 이제 발생할지 모르는 정말 총선 16일 앞두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 사안을 뭔가 잘 정리했다. 이렇게 뭔가 포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수 사직까지 가면 더 협상 주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갑자기 국면이 전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MBC 화면을 좀 캡처한 건데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사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아니 오히려 늦었다. 진지하게 하지 왜 16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와 이렇게 했습니까? 하하. 약간 여유 있는 반응까지도 보이고 있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에 이미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2,000명 증원일 수 있겠죠. 누군가 나서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거 이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제 MBC를 비롯해서 이렇게 갑작스런 국면 전환이 이런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것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유튜브 댓글 반응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범도끼님 정부쇼에 국민과 환자들만 피해 보내라고 했고요. 박선영님 밑에 공무원 말은 안 듣고 한 말만 듣는데 한 말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겠죠. 그리고
뭐 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속지 맙시다라고 하트뿅뿅님, 그리고 벨리곰님, 의사들 파업으로 피해를 보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라고 말씀하셨고요. 최선권님은 소신 없는 대통령 실망이다. 갑자기 이제 바뀐 그 모양새에 대해서 소신이 없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2차 충돌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함께 천안함 추모 공간을 찾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영상까지 직접 찍어 언론에 따로 제공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갈등설을 일축했는데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피격당한 천안함 선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천안함 용사 추모 공간을 별도로 방문한 겁니다.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런 정말 그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취재진에겐 공개되지 않은 장면을 대통령실이 따로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선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1차 윤한 충돌 직후엔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났는데 한 위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윤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갈등설을 봉합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윤한 2차 충돌은 이로써 표면적으로 수습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유세를 이어간 한 위원장도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심에 순응하는 입장을 가진 것은 서로 같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한 걸 두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